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충남도청에 자리한 내포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땅에는 100곳이 넘는 기관이 들어서 명실상부한 도청 소재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목표로 했던 인구 10만 명의 자족 도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2012년 12월 28일 충남도청이 80년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시대를 열었습니다. 홍성군 홍부급과 예산군 삽교읍에 걸친 995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신도시가 건설됐습니다. 127개 기관과 단체가 내포 신도시에 터를 잡았고 2년 전에는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인구는 500여 명에서 3만 명 남짓으로 10년 만에 60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던 도시 성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대학과 종합병원은 10년째 건립이 추진 중이고 경제와 문화, 예술 등의 도시 기반 시설도 부족합니다. 아기가 많이 아프거나 이럴 때 입원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해서 어린이 병원이 좀 큰 게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운동화, 옷을 살 때도 좀 큰 쇼핑몰 같은 게 있으면. 충남 혁신도시이면서도 수도권의 공공기관은 아직 한 곳도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또 내포 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다 보니 행정의 비효율과 불균형 개발로 두 지자체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은 내년 3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출범해 내포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인력의 이제 절감 효과와 단일 생활권 내 행정 일원화로 주민 생활 편익 향상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를 시작으로 내포 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합니다. 산단 조성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종합병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충남도는 또 예산 덕산 온천의 내포 신도시 편입 등 새로운 도시발전 계획을 세워 앞으로 10년 뒤에 인구 13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새벽 만취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시민과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50대 운전자는 자신이 차로 친 피해자를 차 뒤편에 매단 채 계속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를 검은색 승용차가 맹렬히 질주합니다. 그 뒤를 택시가 아슬아슬하게 뒤쫓습니다. 사고 날 것 같은데. 네, 지금 터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검정색 차 지금 막 쏘고 있어요, 지금.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운전까지 의심되는 상황.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지 모르고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밤에 꽤 추웠는데 앞창문을 거의 열고 이렇게 주행을. 설하는 경찰의 경고도 무시하고 10분 넘게 질주하던 승용차는 급기야 킥보드를 탄 운전자까지 치고 달아난다. 오토바이. 저거 진짜 킥보드요, 오토바이. 킥보드네 킥보드. 경찰차가 구조를 위해 곧바로 멈춰섰지만 현장엔 전동 킥보드뿐 방금 전 치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나중에 어디 나간다고 사람. 뺑소니 차는 사고 지점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차에 치인 킥보드 운전자는 차량 뒤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 위로 떨어진 피해자를 그냥 매단 채 도주한 겁니다. 40대 피해자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붙잡힌 50대 승용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30여 킬로미터나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추격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저런 사람을 잡아야죠 하고서 이제 기사분이 추격을 하신 거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공주 분기점에서 승합차와 승용차, 화물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는 승합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서가던 승용차와 화물차까지 연쇄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로 된 벽과 천장을 자유자재로 빠르게 움직이는 일명 거미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1초에 70cm씩 이동하며 보행 로봇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요. 대형 선박이나 위험한 구조물의 수리와 검사 등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이스트 박혜원 교수팀이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바닥에서 철로 된 벽면을 짚고 천천히 본체를 세우는가 싶더니 어느새 평지처럼 손쉽게 걸어 올라갑니다. 천장에서도 자유자재입니다. 앞뒤 한 방향뿐 아니라 원을 그리며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밀은 발바닥에 부착된 영전자석. 0.005초만 전류를 흘려도 N극과 S극이 바뀌며 순간적으로 강한 자성이 생기고 빠른 이동도 가능한 겁니다. 기존의 전자석과 달리 영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고전압, 고전류를 짧은 시간 동안 인가해 줌으로써 극성을 바꿀 수 있고요. 그 극성을 바꾸고 나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이 그 극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에 철가루를 섞어 만든 탄성체를 발바닥에 함께 붙여 상하 좌우 위치와 움직임에 필요한 마찰력을 최대로 증가시켰습니다. 발바닥 무게는 169g에 불과하지만 8kg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고 최대 초속 70cm의 빠르기로 보행 로봇으로는 세계 최고 속도입니다. 다리에 각각 3개씩 있는 관절과 흡착력으로 녹이 있는 물탱크 같은 표면이나 벽에서 돌출된 5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어 보행이 가능합니다. 대형 선박이나 교량, 송유관 등 철로 만들어진 위험한 구조물의 점검 등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카메라를 단다든지 좀 더 다양한 모션을 만든다든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는다든지 실제 환경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도록.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12월 표지 논문으로 실렸으며 연구팀은 불규칙한 표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어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3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1,500만 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임직원 579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장 20만 원, 주식회사 광성강관공업 200만 원,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158만 원, 새론건설 강명원님 50만 원, 주식회사 비전세미콘 2천만 원, 세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일동 20만 원, 주식회사 타이어뱅크 5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을 위한 배분금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는 지원금 3억 원을 받아 지역 1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주민 등을 찾아 지원하게 됩니다. 대전 유성선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대전의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대전 성모병원, 을지대병원, 대전선병원과 이번에 추가 지정된 유성선병원 등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유성선병원은 대전 서남북권과 세종시 응급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과 을지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운영 중이고 봉키병원, 탐방엠블병원, 코제병원 등 3개 어린이병원이 야간과 휴일 어린이 응급 환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계기로 세종시가 지하차도 방음시설과 터널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일대 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은 사고가 난 제2경인고속도와 달리 플라스틱이 아닌 강화유리 방음재로 환기도 가능한 구조지만 피난로와 소화기함 등 소방시설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세종 시내 지하차도와 터널, 교량 시설물 등 도로 구조물은 26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운전자는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번져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용근 신임 대전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충북경찰청 청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지낸 정 청장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